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아서 하는 방송의 아띠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영상을 찍을 건데요. 반려식물 언박싱을 해볼 거예요. 얼마 전에 제 채널에 달드림이라는 식물 정기 배송 업체에서 식물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제가 유명 유튜버가 아닌데요. 이렇게 협찬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제 나름대로 한번 솔직하고 정직하게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박스가 보이실 거예요. 우선 달드림이는 한 달에 한 번 화분을 보내드리는 식물 정기 배송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월간지처럼 반려식물을 정기 배송 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또한 거기에 그치지 않고요. 구독자 한 분당 2개의 화분을 주변에 홀로 계시는 어르신분들에게 화분을 전달해주는 착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집안에서 보내는 일이 많아졌잖아요. 독거 노인분들에게 작은아마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식물 초보분들은 처음에 식물을 키울 때 되게 좀 막막하잖아요. 어떤 식물이 키우기 쉬운지, 또 어떤 흙을 써야 되는지, 화분을 써야 되는지 은근 머리가 아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달드림에서는 초보분들이 쉽게 키우실 수 있는 식물로 화분부터 흙, 영양제 등을 종합 키트로 배송한다고 해요. 너무 괜찮은 아이디어 같아요. 또한 SNS를 통해서 식물 진단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너무 서론이 길었죠? 우선 박스를 열어보면서 다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우선 박스부터 보시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좀 박스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진짜 선물을 받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일단 박스가 색깔도 너무 예쁘고 깔끔해서 진짜 소중한 반려식물을 받는다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자, 상자 안을 보시면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상태로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작두콩차가 들어있네요. 와, 차 잘 마시겠습니다. 달드림이에 대한 그런 안내문? 그런 것도 있고, 보면 화분 분갈이 하는 법에 대해서도 이렇게 자세히 써놨고, 그리고 뒤에 식물 진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안내 문구도 있습니다. 이번에 받을 식물들인데요. 장미허브랑 호야예요. 그거에 대한 이제 설명이랑 또 어떻게 키우면 좋은지 그런 설명도 이렇게 잘 돼 있네요. 편지 같은 그런 글도 좋은 글도 있고요. 상자를 열으시면은 식물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망가지지 않게끔 잘 이렇게 포장이 되어서 옵니다. 이렇게 식물 2개가 오네요. 그리고 토분이 이렇게 에어캡으로 아주 안전하게 깨지지 않게 잘 포장되어서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화분 가리할 때 쓸 수 있는 상토, 흙도 있고요. 식물 영양제 2개, 액체 식물 영양제네요. 또 화분 가리할 때 필요한 깔망 2개 들어있네요. 또 자갈, 그리고 마지막 이름표가 있네요. 하나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호야인데요. 호야를 한번 꺼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약간 기네요. 긴 아이가 왔어요. 자, 이렇게 식물이 다치지 않도록 이렇게 사각 박스에 넣어서 좋은 것 같아요. 장미허브입니다. 저도 몇 번 소개시켜 드렸었죠. 사실 이 장미허브는 제가 전에도 좀비 식물이라고 그렇게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 정도로 아주 생명력이 강한 식물입니다. 그래서 초보자들한테 아주 적당한 그런 식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장미허브를 이렇게 키우시다가도요, 저처럼 이렇게 외목대로도 요즘에 키우는 게 유행이더라고요. 이렇게 키워보실 수도 있습니다. 아직 저는 외목대가 좀 덜 완성됐는데 이렇게도 키워보실 수도 있고요. 이 식물은 호야예요. 호야. 이 식물은 잎도 예쁘지만 나중에 좀 오래 키우다 보면 굉장히 화려하고 진한 향기를 가진 꽃도 보실 수 있는 그런 식물입니다. 꽃을 피우는 조건은 제 영상에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달드림에서 이 2가지 식물을 보내주신 이유는 아무래도 식물 초보자분들이 손쉽게 키우실 수 있는 식물로 고르신 듯 합니다.
그리고 되게 좋은 것은 이 두 가지 식물이 물 주는 텀이 비슷하다는 건데요. 둘 다 약간 다육이와 비슷한 녀석들이에요. 잎이 두꺼운 식물이라 물을 좀 아껴 주셔도 좋다는 뜻입니다. 바쁜 직장인분들도 부담 없이 키우실 수 있는 그런 식물들입니다. 이 녀석들은 너무 관심을 주고 물을 자주 주게 되면 과습이 돼서 죽으니까요. 무심한 듯 키우시면 아마 잘 클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기 설명에도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이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토분으로 주셨더라고요. 색깔도 다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독일 토분 같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이 독일 토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일단 통풍이 잘 되니까 과습의 염려도 어느 정도 덜 수 있고요. 그리고 일단 모양이 되게 예쁘잖아요. 색깔도 그렇고 저도 굉장히 애용하는 그런 토분입니다. 받침도 같이 또 주셨네요. 여기 보시면 이 상토를 주셨는데요. 제가 전에 동영상 중에 상토와 배양토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올린 게 있었잖아요. 그것도 제가 식물이 어릴 때는 이 상토로 해도 괜찮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상토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갈은요, 식물의 배수충으로 사용하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식물 위에 데코레이션을 하셔도 좋은 그런 자갈입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 화분 분갈이가 굉장히 번거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실 원예를 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 분갈이가 제일 재밌어요. 저는 반대로 이 분갈이 때문에 오히려 식물을 키우는 것 같아요. 분갈이를 하면은 엄청난 그런 희열이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분갈이를 하다 보면은 스트레스도 좀 풀리고 우울감도 많이 사라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나중에는 아마 저처럼 분갈이만 하고 싶으실지도 몰라요. 저는 그래서 일부러 분갈이가 된 그런 화분보다는 이렇게 포트에 되어 있는 그런 화분을 꼭 사는 편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집에 많이 있잖아요. 엄마랑 아이랑 같이 이렇게 분갈이 하나씩 하면서 이야기도 하고 또 식물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언박싱은 여기서 다 끝난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먼저 분갈이를 할 때 이렇게 화분 분갈이 매트를 사용하는데요. 지금은 약간 좀 방송 중이라 이거를 좀 깔기가 너무 커서 번거롭기도 해서 일단은 저는 이렇게 한번 비닐을 깔고 그 위에서 분갈이를 해볼게요. 이런 분갈이 매트 같은 것도 같이 이렇게 따로 판매를 하시면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식물을 정기 배송 받으시면은 항상 분갈이를 하셔야 될 텐데 그러면은 분갈이 할 때마다 약간 지저분해지거든요. 저도 많이 해봐서 저런 분갈이 매트 하나 이렇게 같이 판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일단 화분에 보시면 맨 밑에 이렇게 구멍이 있잖아요. 이 구멍에다가 그냥 상토를 부으면 바로 흙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 같이 동봉해 주신 이 깔망을 꼭 넣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상토를 바로 넣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밑에 배수충을 만들어서 이 자갈로 밑에 살짝 깔고 그 위에 상토를 올려 주셔도 됩니다. 저는 살짝 이 안에 자갈을 좀 넣어 줄게요. 이렇게 넣었습니다. 자갈을 넣고요. 식물은 항상 맨 마지막에 빼는 거예요. 식물을 먼저 빼놓고 작업을 하면 이 식물이 뿌리가 마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모든 작업을 다 마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식물을 빼서 항상 화분에다 넣으셔야 돼요. 식물을 빼실 때는 이렇게 살살살살 겉에를 주물럭 이렇게 해서 주물주물해서 식물 뿌리가 다치지 않게 그런 식으로 빼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게 분갈이 삽이 없어요. 어떻게 하죠? 그러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럴 때는 이렇게 가위로 여기 이 부분만 살짝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부으셔도 돼요. 꼭 이게 없어도 되니까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자, 살짝 이렇게 부을게요.
근데 저는 붓기 전에 이걸 다 잘라서 이 안에다가 제가 따로 준비한 펄라이트가 있거든요. 이 펄라이트를 조금 더 넣어주도록 할게요. 왜냐면 호야나 장미여부 같은 이런 다육이 비슷한 성질을 가진 그런 식물들은 좀 배수가 좀 좋아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상토에다가 추가적으로 펄라이트를 섞어주시면 배수가 훨씬 더 잘 될 거예요. 이런 것도 이제 달드리미에서 식물에 따라서 이 상토 안에 있는 배율을 조금씩 달리 해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이 삽이 있으니까 삽을 이용해서 할게요. 자, 맨 밑에 자갈 깔고 그 다음에 흙을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이렇게 안에다가 넣어줍니다. 아까 식물 이렇게 살짝씩 이렇게 화분을 눌러서 뿌리가 다치지 않도록 살짝 빼줍니다. 그럼 식물이 빠질 건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게 너무 푹 들어가거든요. 식물이 너무 이제 화분 안에 들어가 있어도 안 되고 너무 위에 올라와 있어도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항상 보시고 흙을 좀 더 넣어야겠구나 하면 흙을 좀 더 넣어주시고요. 좀 더 넣을게요.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넣으면 그대로 이 정도 딱 맞을 것 같아요. 옆에 모서리에 흙을 그냥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돌려가면서 넣어주셔도 되고 자, 이렇게 살살 저는 이게 분갈이가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이 정도 해주신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탁탁탁 한번 쳐주세요. 흙이 안으로 좀 잘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탁탁 쳐주시면은 흙이 골고루 들어가겠죠, 안으로. 끝이에요. 되게 쉽죠? 간단하죠? 그리고 이 호야나 장미여부 같은 아이들은 다육이 같은 성질이라고 했잖아요. 물을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화분이 왔을 때 많이 젖어 있다 싶으면 물을 안 주셔도 되고요. 지금 보니까 화분이 좀 어느 정도 말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물을 주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아, 맞다. 그리고 아까 주신 이 자갈 있잖아요. 자갈. 원래 저 개인적으로는 자갈을 위에 깔지 않아요. 왜냐면 초보분들은 이 겉에 흙 상태를 보고 물을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자갈을 깔아버리면 이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 주는 그 시기를 놓칠 때가 있어요. 또 놓치거나 아니면 또 계속 주거나 그런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초보분들은 이 위에 자갈을 안 까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지금 저는 좀 예뻐 보이게 좀 데코레이션을 한번 해볼까 해요. 자, 이렇게 위에 조금만 한번 올려줘 볼게요. 자, 많이는 안 넣을게요. 이 정도만 해줘도 괜찮지 않나요? 그죠? 지금 분갈이를 다 마쳤는데요. 지금 약간 화분이 지금 색깔이 약간 짙게 변해 있죠. 제가 물을 살짝 준 상태고요. 올 때부터 화분 흙이 말라 있었기 때문에 지금 화분에 이렇게 물을 준 상태입니다. 이 장미여부나 호야는 물을 준 후에 화분이 마르거나 또 흙이 마르더라도 며칠 동안 그렇게 두어도 괜찮은 그런 식물이에요. 나중에 잎이 쭈글거리거나 좀 마른 듯한 느낌이 줄 때 물 주어도 괜찮습니다. 흙이 계속 젖어 있으면요, 과습으로 오히려 줄기가 썩는 그런 식물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장미여부는 통풍이 잘 되고 또 햇빛이 따뜻한 베란다에 놓고 키워주시면 좋고요. 역시 호야도 햇빛이 잘 드는, 그렇다고 직광은 안 되고요. 직광은 좀 약간 위험할 거예요. 직광보다는 밝은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놓아주시면 아주 잘 클 겁니다.
그리고 여기 영양제가 또 있잖아요. 주의하실 게 분갈이를 하시고 바로 영양제를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지금 분갈이를 바로 했기 때문에 흙에 지금 양분이 있는 상태거든요. 영양제나 비료는 약 한두 달 후부터, 그때부터 주시면 좋습니다. 오히려 과한 비료 성분은 식물에게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착한 식물 정기 배송 달드림이 언박싱 화분갈이 영상이었고요. 추석 연휴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